이번 강의는 제1강 독서지도란입니다. 자, 독서하면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보통 독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나에게 지식을 준다, 나를 해박하게 만든다,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하여금 굉장히 지적으로 보인다, 우아하게 보인다,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또는 내가, 내 자신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뭔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독서하면 떠오르는 것이 도서관, 굉장히 많이 방대하게 쌓여있는 그 책들을 보면서 그 중에 과연 나는 읽은 책이 얼마나 되나, 또 도서관에서 앉아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는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책을 읽고 있을 때의 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누군가와 함께 책을 읽었었던 그 느낌들, 기쁨들, 이런 걸 떠오르기도 하죠. 또 독서하면 떠오르는 것, 감동을 우리가 빼먹을 수 없죠. 감동. 책을 읽다가 울어본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책을 읽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책 한 권을 읽다가요, 처음에는 그 책을 읽다가 제 이야기인 줄 알아서, 제 이야기인 줄 알고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고 울다가 다시 또 읽고, 또 중간에 덮고 또 울다가 또 다시 읽고, 또 중간에 덮고, 그래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읽고, 그랬던 책이 있었어요. 그렇게 읽었던 책,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그 책을 또 봤죠. 또 봤더니 요번에 볼 때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엄마 이야기여서 또 울고, 그리고 또 다시 닫아놨다가, 그리고 또 보고,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이번에는 나의 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었던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책은 우리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지요. 이런 책도 있었었고, 그런데 꼭 그런 것만 떠오르는 건 아니죠. 저에게 있어서 독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또 어떤 재미와 감동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지혜. 내가 책을 읽었었던 것,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거야 하고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이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읽었었던 것, 그래서 그거는 비누가 아니라 레몬으로 빨면 더 하얗게 빠져. 이런 건 지혜고, 지식을 지혜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혜도 늘어납니다. 또 우리가 독서하면 떠오르는 것, 인성.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기도 하고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좋은 것들을 떠올리며 독서하면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고요. 지금. 그렇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독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이에요?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들이죠? 혹시 요즘 읽고 있는 나의 책이 어쩌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책을 읽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고 있는 아동 독서를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집엔 그래서 아동 독서가 굉장히 많아요. 제 책도 물론 많지만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독서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도 읽어요. 또 나의 지식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을 조금 더 잘 만나고 싶어서 하나이란 책도 읽고 있어요. 그런 책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어떤 지식의 측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책을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책들도 구입해서 읽고 있죠. 그래서 책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도 읽기도 하고, 나의 어떤 그 지나간 어떤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의 어떤 인성적인 면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또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냄새가 좋아서 도서관을 일부러 들리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책을 다 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책은 정말 필요하고 책은 되게 중요하다고 누구나가 다 얘기해요. 아마 책 읽지 말아라, 책 재미없으니까 읽지 마,
책 재미없으니까 읽지 말고 책 필요 없어. 그냥 TV만 봐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책을 아이들한테 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책이 이렇게 재밌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어린 시절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어릴 때 책이 이렇게 재밌었나요?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책을 재밌다고, 물론 대중에는 책이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재밌어 할까요? 어린 시절에도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밖에서 뛰어나는 게 더 재밌었어요. 밤늦게까지 뛰어놀다가 밤중에 정말로 밥 먹어라 하고 부를 때 그때 가는, 그죠?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밥 먹어라 할 때까지 노는 아이들은 없어요. 하지만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독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창의적으로 이 아이들을 책을 만나게 할까요?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갖다가 이 아이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20강 동안 창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책 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자, 너는 책 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이들의 대답은 뭐라고 나올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에요. 다시 아이로 내려갑니다. 꼬마로 내려갈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는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책 하면 뭐가 떠오르죠? 책. 싫어요. 아, 너무 두꺼워요. 아, 재미없어요. 아, 너무 많아요. 아, 독후감. 아, 숙제.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학습 만화. 요즘은 아이들이 학습 만화에 대해서 그나마 학습 만화라는 것이 나와서 아이들이 책하고 조금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다룰 문제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책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들을 조금 싫어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에게 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생각은 이래요. 재미없어요. 아, 책 재미없어요. 그럼 재밌는 건 뭔데? 게임이요. 친구랑 노는 거요. 친구랑 노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친구랑 뭐라고 노는데? 게임이요. 아, 친구랑 노는데 게임하고 노는구나. 그리고 재미없어요. 그러면 뭐가 재밌는데? TV요. 텔레비전 보는 게 재미있구나. 재밌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각은 독서하면 떠오르는 거, 아, 책 두꺼워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읽을만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읽어줬었는데, 이제는 글씨를 읽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저보러 읽으래요. 글씨를 모를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두꺼워졌대요. 언제까지나 얇은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글씨가 많아지고 두꺼워졌다고 말해요.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조금씩 쪼개서 읽으면 되지. 엄마가 그건 또 용납하네요. 그 한 권을 다 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면 다 읽어야 된다고. 저도요, 책을 읽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으면 덮고요. 중간에 너무 감흥이 새롭거나 감흥이 너무 불러일으킬 때는 덮어요. 그리고 책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책을 펴면 자꾸 다 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두껍다고 말하고 벌써 딱 이렇게 두께만 보고 이거 말고요. 얇은 것 찾아야 되는 거죠. 얇은 거. 책은요, 지루하대요. 지루해요. 왜냐면 책은요, 읽어도 계속,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읽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 안에 푹 빠져서 못 읽으니까 지루해요. 내용이 한결같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요. 지루하다고 말해요. 재미를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대한 재미를 느껴보지 못하니까 책은 지루하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엄마 잔소리. 책은요, 엄마 잔소리. 엄마가 읽으라 그래요.
오늘 책 읽어야 될 거 있어요. 오늘 잘하면요. 엄마가 책 읽는 거 빼준다 그랬어요. 책이 무슨 약이에요. 그래서 또는 벌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왜 책을 벌로 쓰세요? 그죠? 책은 이 아이들의 칭찬의 강화의 기법으로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것만으로 만들어내니까 아이들이 진저리 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 잔소리, 숙제, 독후감 써오기, 책 몇 권, 일주일에 몇 권.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맨날 만들어 놓죠. 무엇을 만들어 놔요? 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가는 깃발 세우기. 책 스티커. 아, 나는 책 읽기 싫은데 책 스티커는 맨날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따라가요, 대부분. 글밥이 작으니까. 2학년, 3학년 될 때부터는 글밥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독서력이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독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엄마나 아빠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같이 읽어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읽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이 멀어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아이들은 생각이 이래요. 달라요, 우리랑. 책 그러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숙제 생각밖에 안 들고 엄마 잔소리 너무 싫고 책이 벌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의 책은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요?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누군가가 같이 보아주는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읽지 않더라도 엄마의 품이 좋은 거죠. 또는 선생님의 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주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 습관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어릴 때부터 책 읽기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건 같이 읽어주기 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 읽기가 좋은 거예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엄마의 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속의 이야기가 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또 그 이후에는 스스로 책을 읽게끔 만들어줬어요. 읽는데 엄마가 뒤에는 분명히 이 주변에는 있어야 돼요. 엄마나 지도사가 옆에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강화를 해줘요. 우리 딸 책 읽고 있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야? 중간에 그래서 엄마한테도 좀 읽어줘 볼래? 자, 엄마가 한 줄 읽고 너가 좀 한 줄 읽어볼까? 또는 선생님이, 독서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중간중간에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혼자서만 끙끙대고 책 읽기가 아니라 글 읽기를 한 아이들. 이 차이인 거죠. 그랬을 때 책에 폭 빠져서 재미를 느꼈던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읽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옆에 있든 엄마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혼자서 책 읽기를 좋아해요. 이때부터는 책 못 읽게 하는 게 뭐가 돼요? 벌이 되는 거죠. 못 읽게 하는 게 벌이 되는 거예요. 책이 너무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찾아서 볼 수가 있다는 걸 얘네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게 되고 이렇게 좋아하게만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독서 지도를 한참 할 때 어떤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아이가 스스로 책 읽게만 해주세요. 스스로 책 읽게만 도와주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필요해. 독서록 안 써도 되고요. 토론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스스로 책 읽게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부탁이죠. 혼자 스스로 책 읽게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부탁이에요. 책을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를 토론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생각도 같이 해야 되고 뭔가를 쓰기 작업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스스로 책을 찾게 되는 거지. 책 읽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책을 좋아하게끔 만들면 그 작업들 다 스스로 합니다. 그죠?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게 바로 창의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독서 교육에 있어서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갔을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갔더니, 선생님 뭐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글쎄, 엄마가 오라 그래서 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 책 안 읽을 건데요. 넌 내가 책 보게끔 하는 사람인 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선생님, 그럼 저랑 놀아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놀자. 우와, 진짜요? 그래, 놀자. 그럼 뭘 하고 놀까? 선생님, 그럼요. 우리 게임할래요? 아니나 다를까 또 게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게임은 좀 할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게임은 이렇게 TV에다 연결시켜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놀까요? 선생님이 가져온 건 어쨌든 책을 너가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너의 자유인데 엄마가 너에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준비한 건 책을 준비해 왔어. 근데 너는 안 읽겠다고 하니까 내가 준비한 건 책이니까 책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책을 갖고 노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책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니까 놀 수 있어. 진짜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책을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똑같은 책이니까 한 권씩 갖고 있고, 자, 지금부터, 서로 펴기를 할 거야. 자, 책을 펴서 서로 그 나오는 숫자가 있어. 밑에 숫자가 있지? 그거를 덧셈을 누가 더 빨리 하는지 게임하는 거야. 자, 준비, 시작! 해서 책을 폈어요. 책을 펴면 양쪽에 숫자가 나오죠? 양쪽에 숫자가 딱 나왔을 때 그걸 덧셈을 하는 거예요. 덧셈을 하는데 숫자가 딱 나오면 옆에 보고 그리고 덧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근데 누가 더 빠르겠어요? 제가 더 빨라요. 왜냐면 얘는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덧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왼쪽이나 오른쪽 한 군데만 보면 돼요. 왜요? 책은 페이지가 양쪽이 1 차이에요. 1. 한쪽만 보면 22다. 그럼 옆에는 23이에요. 그러면 22 더하기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22 더하기 22 더하기 1. 그러면 4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45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해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덧셈을 너무 잘해요. 그게 아니지. 너는 책을 자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나 본데 책은 솔직히 말하면 책은 양쪽이 페이지가 1차인 거잖아. 아, 맞다. 그때서 맞다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더니 다시 하재요. 이제 3학년이니까 그러면 곱셈으로 가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이 조금 이제 달라졌죠. 그랬더니 책에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이게 무슨 비밀이야. 더 재밌는 비밀도 있어. 어떤 거요? 요번에는 책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서 빼기 그 사람을 해서 여기 손목 맞기. 그래서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책은 이 책은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골라와. 나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책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내가 골라올게. 그래서 거기 그 아이의 집에 있는 책을 막 골라냈어요. 막 뒤적뒤적했죠.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 그 중에 하나씩을 골랐어요. 그러면서 대강 소간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위인전. 그리고 옛날에 싸움 나왔던 뭐 이수진 장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유발을 하는 거예요. 동기 유발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게임을 그날은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대요. 뭐가 재밌어? 너 책 갖고 노는 거 안 좋아한다며? 책 싫어한다며? 했더니 아니 책 갖고 이렇게 노는 것도 있네요. 되게 재밌네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책 놀이가 많어. 와,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해요. 나 다음 시간에 또 와도 돼? 네. 그러면 오늘 그 그 사람 많이 나온 거 있잖아.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숫자가 몇만 명이었는지, 다음번에는 그 몇만 명이었는지 숫자들만 덧셈을 해 놓을 거야. 그래서 각자 몇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 건지 그거 파악을 할 건데 그거 좀 찾아놔봐. 유발이에요. 동기 유발. 지금 이 방법을 왜 얘기하냐면 독서 흥미 유발 지도 방법은 읽고 싶은데 책 내용이나 줄거리를 이야기로 하거나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독서 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도 필요한 책을 선정해서 읽어서 독서를 유도했어요. 제가 지금 한 방법. 또 각자 읽은 책을 상호간에 이야기하도록 한 것도 여기 포함에 들어있죠. 또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도록 도서나 발표회로 안내를 게시하고 독서 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해 독서 표창을 실시하기도 해요. 나중에는 표창장을 서로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하는데 이 감상문은 나중에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이가 독서 책을 싫어한다면 이건 굳이 초반에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서평이나 독서 강연회 등을 통해서 책 소개를 하거나 전시회나 도서관 견학을 하거나 서점을 방문해서 서점에서 많은 책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독서 부진화 지도시 유의사항은 처음부터 책 읽기를 강조하지 마세요. 너무 이런 걸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긁지 않아도 싫어하는데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보다는 지금 제가 책놀이 하는 방법 보셨죠? 이렇게 책놀이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약에 읽어오라고 했을 때 다 못 읽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읽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강화를 주시는 게 맞고요. 다양한 활동을 동원해서 소외시키지 말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답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은 독서 부진화 같은 경우는 대답을 잘 안 하죠. 대답을 안 하지만 대답을 안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눈을 마주치고 그치 했다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구체적인 말을 해서 이해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독서 부진화도 독서 교육을 통해서 같이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효율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선 독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독서를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책은 가까이 두셔야 돼요. 책을 책꽂이에다가만 꽂아두고 그럴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은 TV 옆에도 두고 화장실 옆에도 두고 그 다음에 식탁 옆에도 두고 가까운 데다 자꾸 꼽아놓는 게 좋고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투리 독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잠깐 움직이는 사이에도 자투리 독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쉬는 시간 잠깐 내서도 자투리 독서를 할 수 있죠. 책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책은 깨끗이 써야 된다. 책은 그 다음에 무슨 처음부터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고요. 책은 생활의 일부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도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고요. 다양하고 폭넓게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한 가지만 집중해서 읽는 것보다 지식을 쌓는 책이라든가 감성을 풍부하게 읽는 책,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읽는 책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추천받아서 읽는 책,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장소와 기록. 저는 이렇게 써요. 한 줄 기록. 아이들이 독서 기록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한 줄 노트라는 거였습니다. 한 줄 노트.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한 줄 노트만 쓰는 거예요. 날짜는 기본으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 제목. 얘들아, 우리가 읽은 게 어떤 제목인지 나중에 모르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책 제목 하나 정도 써주자. 책 제목. 그 다음에 적어도 지은이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지. 지은이. 그 다음에 책 느낌. 한 줄로 책 느낌. 아주 간단하게 써주는 거야. 예를 들면 흥부놀부 읽었어. 흥부는 정말 제비다리를 고쳐준 거 보니까 너무 착하다. 요 정도여도 괜찮아. 요 정도여도. 한 줄.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나중에 책 제목만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구나 알 수 있도록 한 줄 느낌. 이래서 제가 이거를 한 줄 노트라고 얘기해요. 한 줄 노트.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나중에 효과적으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 뿌듯해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독서지도 현장에서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편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책도 읽을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쁜 책을 읽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상업적으로 나온 책들을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니까 요것만 읽고 안 읽었으면 좋겠어. 또는 이 책보다는 선생님은 이 책을 권해주고 싶어 해서 책을 바꿔주는 게 좋고요. 정독하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거예요. 독서 중에 독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잘 배우셨다가 활용하시면 정독하지 않는 아이나 엉뚱하게 이해하는 아이들은 쉽게 독서 중에 독서 지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은
책을 읽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정서적으로 뭔가 같이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같이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책을 읽고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독서 중에 독서 지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서 자료를 선정하실 때는요.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자료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능력과 성장 단계에 맞는 독서 자료를 선정하셔야 돼요. 너무 빠른 독서 자료를 선정하시거나 너무 아이의 발달 단계보다 늦춰진 독서 자료를 선정하시면 재미가 없거나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한 분량의 독서가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독서 가운데는 양서를 권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편향성, 아까쯤에 어느 편독을 하는 것은 배제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창의 독서 지도사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속화되는 시기라는 걸 알고 발달상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의존성과 공격성과 협동심과 능동성과 수동성을 발휘하게 되는 그 아이들의 성격 특성을 알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는 독립성도 추구하지만 돌봄이 중요한 어떤 부모의 돌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사나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관계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독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고 또래 집단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회의 과속화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창의 독서 지도사의 자질로는 아동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야 되겠죠, 당연히. 아동하고 함께 활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온화하고 다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것을 아동의 상황에 맞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요. 행동이나 감정을 이입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동을 맞이할 때는요. 생기 있고 발랄하셔야 되죠. 선생님들이 힘이 없거나 다운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생기 있고 발랄하고 씩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창의 독서 지도사가 가야 할 자질까지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